네,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안으로 우리 기업들의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산업부 정원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에 빈살만 왕세자를 만난 우리 기업 총수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빈살만 왕세자의 친분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지난 2019년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당시에도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주선을 해서 이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정의선 회장에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그리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이해욱 DL 회장, 그리고 정기선 현대중공업그룹 사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2019년 당시에는 총수들이 5명이 초청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다시피 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그만큼 사업에 있어서 협력 분야가 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앞서 이제 재계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이번 만남에 대해서 의제 없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연히 사업 얘기도 오고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회동 이후에 이 기업별로 발표가 예정돼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말 그대로 네트워킹 차원의 이 성격인 만큼 당장 협력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거론을 해주신 기업 총수들, 그러니까 이렇게 초청된 총수 기업들은 아무래도 사우디와 좀 긴밀하게 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여러 그룹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 초청된 기업들 총수들은 빈살만 왕세자의 요청으로 초청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우디는 2060년에 그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에서 그 수소 수출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초청된 기업들의 가장 큰 접점을 찾아봤는데요. 수소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먼저 삼성의 경우에는 오늘 삼성물산이 한국전력, 포스코 등과 함께 그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예. 이에 앞서 지난해 아람코의 자회사인 S오일과 친환경 수소 및 바이오 연료 사업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로템 등은 사우디의 그 수소차와 수소트램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미 협력을 하고 있고요. 예. 현대중공업그룹의 경우에는 역시 지난해 아람코와 그 수소 및 암모니아 관련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오일뱅크가 이 블루 수소 생산 체계를 구축에 나서고 있고요. SK 역시 수소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깜짝 초청이 됐는데 사우디와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 김동관 부회장이 지휘하는 한화솔루션은 2조 원대 투자를 통해 태양광에서 그린 수소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원자력과 풍력, 수소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고 애초에 강점이 있는 원전 사업에 있어서도 사우디와의 향후 협력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일단 사우디와의 수소 경제 협력도 많은 기대를 모으는 만큼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수소 분야 외에도 또 많은 MOU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는 그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 간의 그 협력 양해각서가 6건이 체결이 됐고요.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 또는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도 17건이 됩니다. S오일의 샤인 프로젝트까지 하면 모두 26건의 협약이 오늘 하루 체결된 것이고요. 오늘 투자 포럼에 참가한 기업들 중에는 그 상장사로는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대우건설, 효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코오롱 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주로 에너지, 환경, 인프라 분야 MOU 체결이 많았고요. 예. 바이오와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대부분 MOU 체결이라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이날 사우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기업들과 총 300억 달러, 우리 돈 40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40조 원이면 정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럼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좀 어떤 이렇게 계약들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 등 5개사가 이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 MOU를 체결을 했고요. 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사우디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 철도 협력 MOU를 맺었습니다. 현지에 그 철도 차량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인데요. 국산 고속철의 첫 해외 수출 기대감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네옴 베타 커뮤니티 프로젝트 관련 MOU도 체결을 했는데 네. 이는 그 네옴시티가 워낙 거대한 인프라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를 위한 임직원들이 잠잘 곳을 만드는 그런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네옴시티와 관련한 사업들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옴시티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빈살만 왕세자가 2017년에 그 석유 중심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발표한 초대형 신도시 사업입니다. 네. 사업 규모가 우리 돈으로 700조 원에 달하고요. 그동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관련 1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터널 공사를 수주한 것 외에는 대규모 계약이 없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 시동 단계인 만큼 이번 빈살만 왕세자 방안을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우리 기업들의 협력이 구체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결된 계약들은요. 무조건 네옴시티 관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들도 있고 이미 기존에 나왔던 계약들인데 그 사안을 좀 구체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줄기는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투자에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 가운데 단연 가장 큰 수혜는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양국 협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 S-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참고로 이 S-오일의 최대 주주는 사우디 국영 에너지 업체 아람코입니다. 당초 예상보다 2조 원 더 많은 9조 원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집니다. 이지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이 샤힌 프로젝트에서 샤힌이 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매로 사냥하는 그런 관행이 우리나라와 사우디 양 나라가 모두 갖고 있어서 네. 일종의 이 두 나라의 어떤 결속을 다지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명칭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이 단일 투자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네, 일단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S-오일이 석유화학 사업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맞춰서 이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S-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대주주가 바로 앞서 소개해 주신 빈살만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9조 원을 들여서 울산 공장에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 등을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합니다. S-오일은 이 시설을 통해서 각종 화학 제품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왜 정유가 아니라 석유화학 사업에 S-오일이 좀 투자를 결정했을까? 이 부분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올해 3분기에 S-오일의 정유 부분 매출이요. 전체 매출의 79.9%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석유화학 부문이 12%, 윤활 부분이 8.1% 수준인데요. 네. 하지만 영업이익률로 보면 정유 부분은 0.8%를 기록한 반면 석유화학 부문은 4.8%로 높습니다. 성장성이 있는 석유화학 부문을 키워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겠고요. 또 정유 부문은 유가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S-오일의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문을 키워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석유화학 부문을 키우는 게 더 사업성이 좋다라는 인식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군요. 네. 아람코가 가진 이 TC2C라는 기술이죠. 이게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처음 상용화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생산 수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연간 이 180만 톤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한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 이렇게 많이 생산하게 되면 국내 기존의 생산업자들한테 타격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일단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가 최근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80만 톤의 에틸렌이 나왔을 때 공급이 과잉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니까 11일 현재 에틸렌 가격이 톤당 850달러입니다. 연초인 1월 7일 950달러와 비교하면 값이 10.53% 정도 떨어진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다만 업계에서는 업황 자체가 좀 문제이지 샤힌 프로젝트로 시장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에틸렌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롯데케미칼은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간 180만 톤 정도의 물량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LG화학 역시도 샤힌 프로젝트 규모는 중국의 저가 물량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니라면서도 업황은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 시장이 바닥을 찍고 업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샤힌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6년쯤에는 에틸렌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이번 샤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전망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의 의견을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이 설비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들 규모가 커요. 이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들이 화학 제품이 쏟아져 나오니까 해당 부분을 어떻게 고부가치시킬 수 있는 전략 요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범용 제품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또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네, 증권가에서는 석유화학 부문을 키우겠다는 이번 샤인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업계에서도 샤인 프로젝트에서 S-오일이 어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지를 보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의 분석도 준비했습니다. 이게 틸렌을 이제 생산하면은 하이 제품들을 어떻게 퍼뜨릴지는 공개를 안 했을 수가 있어가지고 당장 영향이나 판가에 뭐 미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지는 아직 저희도 잘 예측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기존의 플라스틱이나 비닐, 합성 고무 같은 범용 제품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이번 샤인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9조 원이나 투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 경제에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샤인 프로젝트는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6년쯤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예. 이 기간 동안 하루 최대 17,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9조 규모의 이번 사업을 따냈는데요. 이들 기업은 물론 울산 지역 건설업계에서 3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산업부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사우디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건 국내 IT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클라우드와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총동원해 사막의 로봇 빌딩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직접 타고 이동해 커피를 배달하고 택배를 전달해주는 이곳, 네이버의 신사옥 1784입니다. 로봇 활용뿐 아니라 얼굴 인식을 통한 시설 이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온도와 조명, 환기 시스템 조절 등도 가능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1784년의 뜻을 살린 명칭처럼 로봇과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혁신 기술을 집약했습니다. 올해 4월 미래 공간의 청사진을 공개했던 네이버는 이제 사우디 사막에 제2의 1784를 짓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등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원팀 코리아에 참여한 네이버는 이달 초 사우디에서 스마트 빌딩 관련 기술들을 소개했습니다. 사우디 방문은 로봇, 클라우드, AI,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구축과 관련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ICT 기술력을 글로벌 주요 파트너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는. 추후 사우디 수주가 이뤄진다면 광고와 커머스, 콘텐츠 등이 주력인 네이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네이버는 로봇 빌딩의 기반이 되는 5G 특화망과 인공지능, 로봇, 클라우드를 묶은 패키지를 내년까지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는 관련 매출을 모두 합해도 전체 매출의 5%에도 못 미칩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분야를 포함한 개별 B2B 사업군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IT 업계에선 네이버의 수주가 성공할 경우 우리나라 ICT 기업들의 중동 진출에 물꼬가 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중동에 각각 데이터 센터를 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중입니다. 중동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1% 성장해 2027년 9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과 맞물려 국내 증시도 들썩였습니다. 일부 종목의 경우 이 사업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을 반납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유주환 기자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안에 맞춰 건마다 사업비가 조원 단위에 달하는 각종 MOU가 잇따라 체결되자 관련주들은 장 시작부터 들썩였습니다. 이미 네옴시티 내 더 라인 프로젝트 수주를 따낸 삼성물산과 한미글로벌 등은 10월 이후 두 자릿수 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진 현대로템과 롯데정밀화학 등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수주 계약이나 MOU를 체결한 기업들의 장치나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형주들까지도 덩달아 오르며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도 속출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석유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기 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 사우디 비전 2030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현실화하며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장기적인 테마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사우디에 대한 수혜주를 찾자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이 네옴시티라는 게 87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번 거를 해서 좀 괜찮은 레퍼런스를 가지게 되면 그 나머지 86개의 프로젝트에도 저희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수주 기업들을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그 수주 진행 기업들의 가진 특성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근처 중동 국가에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레퍼런스가 있다 하면은 그러면 수주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기존의 수혜주의 투자 아이디어들이 확장을 이뤄가면서 그와 유사한 컨셉들의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 있어요. 건설 등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와 IT, 모빌리티, 나아가 바이오, 엔터 분야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만 기대감에 주가가 높이 뛰었더라도 실제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수혜주를 잘 가려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성이 좀 입증된 기업들을 네옴시티 테마로 봐서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기업들이 모두 네옴시티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실제 수주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면 수혜가 가장 확실하고 중동 지역에서 과거 사업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유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또 중소형주의 경우 발주처와 실제로 관계가 있어서 대형주 수주 소식이 낙수 효과로 이어질 만한 기업을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